눈보라가 사람의 얼굴을 때리던 겨울. 흥남 부두는 떠나는 사람들과 남겨지는 사람들의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울음, 고함, 군합발, 짐짝이 뒤섞인 가운데 13살 소년 만복은 여동생 순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 끝에 힘을 줍니다. 만복 소년. 순이야, 내 손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꼭. 순이 소녀. 오빠 손 아파. 근데 나 안 놓을게. 오빠도 놓지 마. 나레이션. 인파가 한 번 크게 밀려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누군가의 짐이, 누군가의 절규가 그들의 사이를 찢어놓듯 파고듭니다. 어른 목소리. 비켜. 애 먼저 태워. 어른 목소리. 가방 내려놔. 사람이 먼저야. 만복 소년. 순이야. 순이야. 나레이션. 손이 미끄러집니다. 장갑이 젖어 있고 눈이 그 위에 붙어 더 차갑습니다. 만복은 손을 다시 뻗지만 그 순간 또 한 번 파도가 밀어오듯 인파가 그를 뒤로 쓸어갑니다. 만복 소년 숨 가쁘게. 순이야. 여기야. 오빠 여기. 순이 소녀. 멀어지는 목소리. 오빠. 오빠. 나레이션. 만복은 딱 한 번 순이의 얼굴을 봅니다. 눈썹에 눈이 잔뜩 붙어 하얗게 변한 얼굴. 겁에 질렸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는 눈. 그 눈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복 소년, 떨리는 목소리.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순이야. 살아있으면 다시. 나레이션. 그 약속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부산국제시장. 2026년 새해. 나레이션. 그로부터 수십 년. 부산국제시장 골목. 오래된 간판 아래 작은 수선집. 바늘과 실, 낡은 가죽 냄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만복은 오늘도 구두를 고치고 있습니다. 손은 느려졌지만 매듭은 단단합니다. 만복 노인. 여기 박음질이 풀렸네. 사람도 이렇게 풀리면 다시 꿰매면 되는데. 딸. 아버지, 손 떨리는데 오늘은 좀 쉬세요. 병원도 가야 하고. 만복. 쉬면 뭐하냐? 손이 살아있을 때 해야지. 잠깐 멈추며. 올해 신청할 거다. 딸. 또 이산 가족 상봉 말씀이요? 만복. 그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잖아. 이제는 미루면 안 된다. 아들 들어오며. 아버지, 그거 명단에 드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이동도 쉽지 않아요. 괜히 기대했다가. 만복. 기대가 사람을 망친다고. 쓴웃음. 나는 기대 때문에 산 사람이다. 나레이션. 만복은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빛바랜 글씨의 메모, 그리고 손때가 묻은 종이 상자. 상자 안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오래되어 이미 신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만복. 순이가 어릴 때 신던 거다. 부두에서 내가 들고 있던 게 이거였어. 짐이 아니라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딸 조심스럽게.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때는. 만복 단호하게. 누가 잘못이래. 그냥 내가 평생 놓지 못한 거지. 이번엔 놓치기 싫다. 3장. 보리밥 한 그릇에 온기. 나레이션. 전쟁의 기억은 늘 총성과 폭발로만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쟁은 너무 배고파서 손이 떨리던 어느 날 누군가 건네준 뜨거운 보리밥 한 그릇의 온기로 남습니다. 만복 회상. 조금 젊은 목소리. 피난 와서 밥이라는 걸 처음 봤던 날이 있었어. 쌀이 아니라 보리였지. 근데 그 뜨거움이 내 손바닥을 살려줬어. 손주. 할아버지, 그때 진짜 많이 힘드셨어요? 만복. 힘든 건 말로 다 못한다. 근데 신기한 건 말이지. 힘들 때도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어. 손주. 어떤 순간이요? 만복. 모르는 사람이 내 손에 그릇을 쥐어주던 순간. 먹고 살아라 그 한마디. 그때 나는 살아남는 게 죄가 아니구나 처음 알았다.
나레이션. 만복은 평생 그 말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살아남는 것, 버티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것. 사장. 북쪽 순이의 방. 나레이션. 같은 시간, 다른 하늘 아래. 순이는 작은 방에서 무쇠 숟가락을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반짝이지도 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숟가락은 순이에게 살았던 증거입니다. 순이 혼잣말. 오빠는 살아있을까? 그날 오빠 손이 뜨거웠는데, 눈 속에서도 뜨거웠는데. 나레이션. 순이는 숟가락을 가슴 쪽으로 꼭 쥡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그러나 스스로 잊지 않게. 그 숟가락은 전쟁 이후 어렵던 시절, 밥을 뜰 때마다 순이가 다짐하던 물건입니다. 순이. 살면 다시 만난다. 살면 약속은 남는다. 도장. 상봉 신청. 그리고 건강 악화. 나레이션. 2026년 새해가 지나고 봄이 오기 전, 만복은 상봉 신청서를 씁니다. 글씨는 삐뚤지만 또박또박합니다. 이름, 생년, 고향, 헤어진 장소,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 칸에 만복은 오래 머뭅니다. 만복 천천히 읽듯. 순이야. 오빠 만복이다. 그날 내 손을 놓쳐서 미안하다. 그 미안함으로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한 번만 얼굴 보자. 아들. 아버지,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랬잖아요. 만복. 무리 안 한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무리다. 딸. 상봉 명단 뜨기 전까지는 마음 좀 편히 가지세요. 만복. 편한 마음. 내가 그걸 배웠으면 벌써 순이 잊었지. 나레이션. 며칠 뒤, 만복은 기침이 깊어지고 숨이 찹니다. 밤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자식들은 걱정에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아들. 아버지, 솔직히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상처만 더 커져요. 만복 조용히. 상처는 이미 다 찼다. 내 상처는 더 커질 자리가 없다. 대신 마음이 비어갈 자리만 남았지. 손주.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게요. 할아버지 혼자 안 두게요. 만복. 그래,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기억해라.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집의 오래된 약속이다. 6장. 새 신발 한 켤레. 나레이션. 상봉 명단 발표가 다가옵니다. 만복은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수선집으로 갑니다. 그가 꺼낸 것은 작은 새 신발 한 켤레입니다. 누가 신어도 될 만큼 평범한 신발. 그러나 만복에게는 순이에게 주는 첫 선물입니다. 딸. 아버지, 새 신발을 왜 수선해요? 새 건데. 만복. 새 신발도 사람 발에 맞아야지.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한번 만져야 마음이 놓인다. 아들. 아버지, 그분이 정말 오실지. 만복 바늘을 꿰며.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래도 나는 이걸 만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게 내 방식이다. 나레이션. 만복은 신발 안쪽에 아주 작은 천 조각을 덧대고 칠밥을 숨기고 가죽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손끝은 느리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삶을 다시 꿰매는 듯이. 만복 작게. 순이야. 내가 어디서 어떤 길을 걸었든 발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7장. 명단 발표. 나레이션. 마침내 명단 발표 날. 가족들은 한 방에 모여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만복은 말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손에 신발을 올려놓고 숨을 고릅니다. 딸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있어요. 그리고 순이 김순이 있어요. 나레이션. 그 순간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오래 숨을 쉬고 또 한 번 숨을 쉽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생 배운 참는 법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너져도 되는 법으로. 만복거의 속삭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순이야. 손주.
할아버지, 이제 진짜 만나요. 만복. 그래. 이번엔 손 놓지 말자. 8장. 금강산 상봉장. 나레이션. 금강산. 사람들은 상봉장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그곳은 서로의 시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월이 얼굴에 남긴 주름을 손끝으로 더듬는 자리. 이름을 불러도 꿈처럼 울리는 자리. 안내방송 배경. 가족분들은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레이션. 만복은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들어갑니다. 눈은 흔들리고 손은 신발을 꼭 쥡니다. 그리고 저쪽 한 여인이 보입니다. 작은 체구, 굽은 어깨, 그러나 낯익은 눈. 만복. 순이야. 순이. 오 오빠. 나레이션.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봅니다. 사진 속 어린 얼굴이 아니라 지금의 얼굴을. 주름과 흰머리 사이에서 오래전 눈보라 속 그 눈빛을 찾아냅니다. 만복 울먹이며 내가 그날 너 손을. 순이 말을 자르며 오빠가 살아서 여기 온 게 그걸로 됐어. 나레이션. 순이는 가슴에서 무쇠 숟가락을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상처를 꺼내는 사람처럼. 만복은 그 숟가락을 보는 순간 보리밥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만복.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냐? 순이. 밥들 때마다 생각했어. 오빠가 살아서 만나자 했잖아. 그래서 나도 살았어. 만복 손을 내밀며 이거 신발이다. 내 발 편했으면 해서. 내가 내 손으로 한 번. 순이 신발을 받으며 오빠 손 아직 따뜻하네. 그때도 따뜻했어. 눈 속에서도. 나레이션. 둘은 울고 웃습니다. 울음은 어린아이 같고 웃음은 늙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살아있었음을.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만복. 순이야. 너 고생 많았다. 내가 옆에 못 있어도 너 정말 잘 살아줬다. 순이. 오빠도 살아줘서 고마워. 오빠가 살아있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나레이션. 시간은 짧고 이별은 다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알게 됩니다. 70년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약속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만복. 우리 다시 못 봐도 너는 내 동생이다. 나는 너 오빠다. 순이. 응. 그거면 됐어. 9장. 부산 상봉 이후. 나레이션. 상봉이 끝나고 만복은 다시 국제시장 골목으로 돌아옵니다. 수선집 문을 열면 늘 같은 냄새가 납니다. 실과 바늘, 가죽 라디오 소리. 그러나 만복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져 있습니다. 딸. 아버지 괜찮아요? 만복.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아들. 아버지, 죄책감 좀 내려놓으셨어요? 만복 천천히. 죄책감이 사라지진 않지. 근데 이제 그걸 내 가슴에만 묶어두지 않을 거다. 그날의 손은 내가 놓쳤지만 그 뒤의 삶은 우리가 붙잡고 살았잖아. 나레이션. 만복은 손주를 불러 앉힙니다. 손주는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만복. 살다 보면 말이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 그때 중요한 건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다. 손주. 살아남는 게 왜요? 만복. 살아남아야 다시 만나든 다시 시작하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나레이션. 만복은 가만히 창밖을 봅니다. 바람이 간판을 스치고 시장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어집니다. 만복의 눈에는 여전히 그 겨울의 눈보라가 남아있지만 이제 그 눈보라 너머에 한 가지 장면이 더 있습니다. 금강산의 작은 방, 무쇠 숟가락, 그리고 한 켤레의 신발. 만복 혼잣말. 순이야. 오빠 약속 지켰다. 이제는 편히 숨 쉬겠다. 나레이션. 보리고개 너머의 약속은 큰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언젠가 약속을 만날 수 있다고.